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라기 간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1편의 시작인데요.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좋은 통증의학과의 김병화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깨 통증이 많다라고 저희 하이닥 시청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저 또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제가 날카롭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어깨 통증이 나이가 들면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어깨 통증은 50견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50견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매우 흔한 어깨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잘 몰라서 좀 혼동하고 있으십니다. 오십견이란 질환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건입니다. 이제 이 질환이 50대에서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질환은 어깨 관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즉 관절의 주머니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달라붙어가지고 어깨 관절이 좀 굳어가는 질환입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이름 그대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회전근개란 것은 이렇게 모양 보시다시피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개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어딘가요? 네, 어깨 이 안쪽에 이렇게 앞, 뒤, 위, 아래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요 맞습니다. 근육? 아, 그렇군요. 이 근육들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 근육들이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해주어야 팔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들거나 움직일 수가 있는데 노화나 과도한 사용 그리고 격렬한 운동 등으로 이 회전근개에 좀 염증이 생기고 찢어지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렇군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모두 매우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증상 및 치료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둘을 잘 구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사실 좀 잘 몰랐거든요. 모형으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쉽게 알 수 있네요. 이 오십견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는 이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3단계로 자연경과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가장 초기에는 일단 먼저 많이 아파요.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시기.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이제 운동 제한이 풀리는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어깨가 이제 아픈 증상이 주를 이루고 이게 수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아프면서 이제 어깨를 좀 들거나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굳는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4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통 지나면 이 굳어있던 운동 제한이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자연적으로 좀 완치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요.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십견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는 물리 치료와 함께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렇게 이제 어깨 관절 안쪽으로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안에 좀 달라붙어 있는 유착되어 있는 거를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것을 좀 가라앉혀주고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좀 벌려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치료들에도 반응이 없거나 이제 증상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관절경 등으로 이제 좀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수술적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치료들과 병행을 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늘려주는 운동 치료를 함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벽에 이렇게 좀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가는 이런 치료나 아니면은 좀 팔을 이렇게 안으로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좀 진자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 그리고 안쪽으로 좀 크게 돌려주는 이런 운동들을 해주면서 조금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좀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회전근개 파열 시에는 오십견과 조금 다르게 주된 증상이 이제 아픈 증상,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깨 관절의 앞쪽에서 옆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팔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무거운 물건을 좀 들거나 이제 누운 자세를 취하거나 밤에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즉 찢어진 정도가 이제 좀 심할수록 통증과 함께 근력의 약화가 같이 나타나게 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함께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파열의 정도 및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등을 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좀 증가시키고 물리치료 등과 주사치료 같은 것들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반응이 없거나 파열이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팔을 들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파열된 부위를 좀 이렇게 봉합을 해주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어깨 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깨 통증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이제 어깨 통증이나 아니면 어깨를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병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내 병이 지금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깨 통증을 주제로 김병화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편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